배달 일을 하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몰며 정신없이 일하다가 잠시 숨을 돌리고 싶어 어떤 음식점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헬멧을 벗고 땀을 닦으며 시원한 그늘에 잠깐 앉아 쉬려던 참이었죠. 그냥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보이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을 맞는 남자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13년 전 저와 아이를 버리고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던 여자는 그가 당시 바람을 피웠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님에게 음식을 내주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고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주며 마치 그동안의 잘못과 상처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고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13년 전 그날의 아픔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아직 이야기의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녀 앞에서 입을 열었을 때 전 남편이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고 그 뒤로 밝혀진 그의 진짜 모습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13년 인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3년 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하나하나 꾸며나가는 그 공간이 자랑스러웠고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더니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그는 유난히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이 미모에 이 나이에 벌써 사장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혼자 가게를 꾸려가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던 터라 그의 관심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주고 늦게까지 일하면 몸 상하시겠어요 라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카운터에 앉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가끔은 제가 힘들어 보일 때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본격적으로 대시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빠져들었고 어느새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는 프러포즈까지 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저녁 그는 무릎을 꿇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하면 채권자들이 몰려와 당신까지 괴롭힐까봐 걱정돼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빚을 정리하면 그때 제대로 결혼식 올리고 신고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깊이 가 있었고 그의 어려운 사정이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국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기로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법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곧 우리의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씩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뒤 가게 사정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지면서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손님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이자에 월세까지 밀리면서 하루하루가 빠듯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자주 짜증을 내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왜 나를 속였어? 내 인생 망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함께 평생을 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아빠가 되면 책임감을 느끼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저를 자꾸만 몰아붙였고 결국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늦은 귀가, 거짓말 같은 핑계들. 모든 게 명백했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된 날, 저는 혼자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전화를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고 낯선 간호사들 손을 잡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기쁨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틀 뒤 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축하 한마디 없이 그가 던진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는 고아원에 보내. 너 혼자 키워. 난 못 살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를 내보냈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문을 닫았을 때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키우지, 뭘 먹고 살지 막막했지만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는 걸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 그 후로 13년 동안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갔을 때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카페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나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왔지만 우리 아이는 엄마 손만 잡고 왔습니다. 아이가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배달 중 잠깐 쉰 그 자리에서 그를 마주치게 된 겁니다. 13년 만에 본 그의 얼굴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그리고 묘한 허탈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를 걱정하며 울던 밤, 학용품을 사줄 돈이 없어 미안해하던 순간들, 아이가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때마다 가슴 아팠던 기억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가 혼자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13년 동안 한 번도 도움 못 받았습니다. 아이 양육비 조금만이라도 부탁할게요.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학원비며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달래? 내가 혼자 키우겠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불치병에 걸려도 난 한 푼도 못 줘. 나도 지금 힘들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현재 아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 그 여자에게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13년 전에 아이를 혼자 낳은 것,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소리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혼외자가 몇 명이냐? 또 누구야? 이번엔 또 몇 살짜리 애가 나타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그리고 현재 아내도 제대로 몰랐던 또 다른 여자가 하나 더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조금씩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따졌지만 곧 저를 향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빚도 많고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은 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파탄 나면 내가 고소한다. 너 돈도 없잖아. 무슨 소송을 해? 변호사 비용도 못 낼 거면서. 난 지금부터 재산 다 빼돌릴 거야. 명의도 다 바꿀 거고.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양육비 청구, 법률 구조, 무료 상담.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국가에서 소송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며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해 여권 정지, 신용 제한 등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어떤 이유를 대든 13년 동안 아이를 홀로 키워온 고생과 눈물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젯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우리 아들은 제 얼굴을 꼭 닮았습니다. 가끔 엄마 힘들지? 라고 물을 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웃어 보이지만 사실 매일이 힘겨운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버텨온 지난 13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보려 합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 아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연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